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LH 중소형 신령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분당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모시고 대담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전국 LH 중소형 신령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가 주최하고 성남시 공공임대 총연합회가 함께합니다. 또한 본 토론회는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토론회임을 밝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토론회이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다소 딱딱하고 정형화된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우리 참석하신 후보님들과 여기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양해 바랍니다. 본 토론회 주제는 분양전환 할부이자율 인하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 외에 다른 이슈나 정치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님들은 이 점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전국 LH 중소형 신령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들은 영상이 녹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토론회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토론회가 조용히 촬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를 마치면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주민들께 추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 초청 대상자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안철수 후보는 제가 일정을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니 참석을 해달라고 안철수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간곡하게 요청하였지만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자의 원칙이라 하며 저희에게 불참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호 1번 이광재 후보자만 모시고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성남시 공공임대 총연합회장이신 서정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잠시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공공임대 아파트 총연합회장 서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주최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김동영 회장님, 그리고 오늘 초대 응해 주신 이광재 후보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령 공공임대 주민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 2016년 4월 10일 야탐역 광장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우리의 수건이었던 신령 공임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5년과 동일하게 당론으로 정해 공특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직접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당시 김병관 의원님과 은수미 시장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30여 차례에 걸친 청와대, 광화문, 국회, 국토부, LH 앞에서의 집회를 가졌지만 법 개정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약속한 대로 공특법이 개정되어 분양 전환 가격이 건설 원가와 감정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분양 전환되었다면 30여 차례의 집회 시위와 각 단지에서 진행했던 분양 전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 손실과 시간적 낭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LH는 분양전환 지원 대책이라면서 3.0%의 할부이자와 8.5%의 연체이자를 임차인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면서 우리를 고통의 깊은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사업 목적을 망각한 채, 그리고 또 예대금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도 아니면서 또한 판교 택지 개발로 수조 원의 개발 이익을 내면서 누적된 결선금 운운하면서 어불성설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분양가와 이사장자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부득이 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가구 1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가 조건임에도 10년 공일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12억 이하의 양도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되고 있지만 장특공제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과세형평의 법체계상의 모순이 있어서 임차계 시를 곧 취득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김병관 의원님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21대 총선에서 재신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은혜 후보가 새로 당선되어 장특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지사 출마로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되었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님은 법안 상정의 후속 조치를 밟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호 이견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2년 동안 우리들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통은 15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는 권리 행사를 넘어서 우리의 소망을 한 번 더 기대해보는 시점이기에 오늘의 대담 토론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발언하시고 약속하신 사항은 진정성을 갖고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광재입니다. 앉아서 할까요? 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정호 위원장님과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장기 임대아파트 제도를 만들어서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잘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정치 실종 상태가 계속되는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이런 문제가 수년간 이루어지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정치 실종 상태를 좀 하루속히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쟁점은 첫 번째로는 실제 약 3배 정도 비싸게 사게 됐는데 이 비싸게 사게 된 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을 하게 됐을 때 너무 높은 이자에 당시로는 2.3%로 약정을 했다가 3.5%까지 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3.0%인데 이 이자율이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년을 살고 나면 이거를 양도하게 됐을 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좀 확실히 받아서 양도를 했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1호 법안으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치 실종 상태를 극복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 어제부터 우리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기간 시작됐죠. 예, 하여튼 우리 후보자님 일정이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번 토론회 질문은 분양전환 할부 이자율 인하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관한 질문을 구분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전환 할부 이자율 인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LH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할부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2.3%에서 3.5%, 그리고 현재는 3.0%로 조정하였습니다. LH에서는 2.3%에서 겨우 0.7%는 3.0%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몇억 원의 할부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0.7% 인상이라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은 1년에 몇백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이고, 이걸 10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몇천만 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후보님은 우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할부 이자율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LH의 일방적인 할부 이자율 인상에 대하여 후보님은 어떤 입장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LH가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부분이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는 이게 2.3%로 약정을 했다가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3.5%까지 갔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김병환 의원님 노력을 하셨고 박지민 의원님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노력하신 분이 계시겠죠. 어쨌든 3.0%가 됐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1% 정도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리. 두 번째로는 최소한 2.3% 당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그것도 너무 과하고 적어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조달금리, 즉 정책금리, 보통 1.5%에서 1.8% 이 정도 선은 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 것이 주민들의 요청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 LH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오랫동안 이 지역 주민들이 항의 시위도 하고 서명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LH가 여기서 판교 지역에서 수조 원의 돈을 벌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약간 감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약간 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택도시 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이 임대아파트가 고정 이자율을 갖도록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법은 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디서 마련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주택 청약을 드는, 즉 국민의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 주택도시기금법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 확정금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LH를 좀 마음을 쉽게 좀 잘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LH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LH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교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사실 다른 지역 임대사업을 하는 데서는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돈을 거기다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판교에서 돈을 버는 부분을 먼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LH가 부채 비율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산 재평가를 하게 해주는 방법을 통하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H가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 한편으로는 감사를 분명하게 하고 주택도시 기금법으로 확정 금리를 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LH를 설득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이 자산 재평가를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춰주면은 훨씬 협상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장관하고 이 LH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하고 연석회의를 이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제가 잡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하면서 금리가 약간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놓치지 않고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LH가 이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우리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만 거두었습니다. 보통마을 3단지 한 아파트에서만도 1조 원에 가까운 그러한 수익을 거둬들였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분양전환 산정 기준은, 법 개정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10년간 할부 제도를 만들어서 이러한 주민들이 일단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협의된 그리고 분양전환 안내문에 나와 있는 2.3%의 이자율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협의된, 내재적으로 합의된 그러한 정책 이자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이번에 우리 이광재 후보님 카드뉴스를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카드뉴스에 LH의 조달 이자율까지 좀 내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지금 보들 거기서 수조원을 벌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당시 여기를 지을 때 조달 금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모아놓은 데서 보통 조달을 하는데 그걸 정책금리 또는 조달금리라고 하는데 그게 대략 1.3%, 1.8% 정도 되거든요. 그럼 1.3 정도에 1.8 정도를 해서 조달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대략 뭐 그와 비슷한 조건으로 우리가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2.3%로 당시로 이제 안반 후퇴를 하더라도 2.3%가 최저선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본인들이 LH가 사업을 할 때 몇 조 원의 이윤을 냈는데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조달 금리에 맞춰서 우리가 요청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전략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기회부여용으로 해서 1%로 하자라고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어차피 세계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런 경기 변동을 생각해서 낮춰야 된다. 그럼 어디까지냐? 2.3%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기금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LH한테 부채 비율을 낮추는 그런 이제 두 개의 전략을 쓰면서 우리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1%면 제일 좋지만 정책 조달 금리까지만 내려갈 수 있으면은 지역 주민 1%면은 우리가 10억 정도 빌렸다 그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큰 서민들한테는 큰 비용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차제 제가 이 LH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이익을 벌였는데 마감제 같은 거를 좋은 걸 쓰지 않아서 자꾸 하자가 생기는데 연락을 해도 잘 안 고쳐진다든지. 이게 이번 주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는 이제 제가 아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LH공사는 이제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데 이 AS에 관해서는 자기네들도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기네들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네. 다음에 한번 우리 후보님하고 깊이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여기 후보님 계획은 2.3%라고 이렇게 내재적으로 합의된 건 기본으로 하고 LH의 조달 금리 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주택기금법이죠. 예, 그쪽을 법 개정으로 압박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LH한테 지금 LH가 제일 바라는 게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낮추는 방법은 자산 재평가를 지금 아파트가 다 올랐기 때문에 마치 부채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자산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자산을 재평가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아니면은 부채 비율을 높여주게 되는 건데 이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그건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자산 재평가에서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었죠. LH가 사실. 그렇습니다. LH도 그렇고 경기개발공사도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 훨씬 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원래 후보자 안철수 후보님이 오셨으면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자가 토론에 불참한 관계로 제가 한번 안철수 후보님 입장으로 보고 이광재 후보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약간 조금 당혹스러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네. 지난주에 백현마을 8단지에서 안철수 후보자님도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이광재 후보님도 하시긴 했죠. 네. 그 장소에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분양전환 할부 이자율이 2.3%에서 3.5%로 인상되었지만 본인이 3.0%로 낮추는 것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인즉슨 안철수 후보님은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런 노력을 했다. 라는 걸 어필하고 거라 봐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이광재 후보님 어떤 반박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안철수 후보가 뭐를 했다는 걸 반박하는 건 그거는 또 후보자가 안 계신데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자료상으로 검토한 건 김명관 의원님하고 박진 의원이 노력한 건 많이 확인이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노력했다면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네.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네. 왜 토론회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좀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그럼 괜히 유세하려고 이렇게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정책 토론에 대해서 한 주제씩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토론하게 되면은 훨씬 배우는 것도 많고, 꼭 이기려고 토론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하다 보면 배우는 것도 많고, 사실 저도 모르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연합회가 대담 토론회를, 이렇게 후보자님들의 대담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후보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션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로 교류를 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싶었던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를 모두 다 같은 공공임대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 공공임대는 법에 완전히 구별되어서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특히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오히려 분양에 가까운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얘기하면은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임대료도 더 많이 지불해 왔습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 어떻게 보면 분양 전환이 바로 취득이죠. 취득을 전제로 10년간 어디 이사 가지도 못하고 비싼 임대료를, 거주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당 주택을 분양 전환 받았기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거주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10년간의 임대 거주 기간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그 소유 기간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일을 취득일로 기산하면 결국 우리는 임대기간 10년, 임대 거주기간 10년, 그리고 또다시 10년을 이 아파트에서만 거주해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 노 대통령의 뜻은 우리가 이제 10년 살면은 이건 확실히 내 집이다. 네. 네, 그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실 서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좀 더 비싸고, 네. 그 심지어는 이사 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세금도 뭐냐면 재산세까지 다 낸다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신이 소유주다라고 한 느낄 만큼의 그것을 모든 걸 다 의무를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법은 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는 언제로 이게 장기 보유 취득을 보냐면 취득일을 잔금을 다 치른 날이라든지 등기로 등록된 날 이걸로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살아도 또 10년 살아야 결국은 이게 양도를 할 수 있게 세금을 하게 되는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게 보통 6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6년, 많아야 10년. 왜냐하면 애가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좀 들어갈 때 정도면은 이사를 간대거든요. 학군이 바뀌게 될 때쯤. 근데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언제로 그러면 이 시점을 하느냐는 전 취득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거를 본인이 이걸 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는 청약 제도를 내가 이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나는 더 이상 다른 집을 안 한다는 게 청약 제도를 없앴다는 것이 저는 기회를 없애버렸다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크게 그걸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세금을 재산세나 뭐냐면 내 집을 소유한 거 준하는 세금을 다 낸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건 사실상 이게 내 집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 시점 자체를 저는 처음 입주하는 날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 1호 법안으로 제가 내려고 합니다. 1호 법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논의되는 전 과정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국회의원들의 문제가 뭐냐면 한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뭐냐면 함께 공청회도 하고 이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임대 이해관계인이 한 10만 세대, 12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 성남 지역만 6,600세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종시, 그 다음에 우리가 수원, 광교, 화성, 성남, 강남, 파주, 은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연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제가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 정책의장,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해서 이거는 제가 1호 법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대체로 법안을 낼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야 같이 하거든요. 뭐 월정사에 우리가 보물 옮기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여야가 같이 발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설득력이 높거든요. 어떤 한 당만 발의하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 발의를 하는 정치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 1호 법안으로 해서 처리하겠다. 또 진행되는 과정도 전 과정을 공개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10만 세대이기 때문에 우군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여야 공동 발의선 저희 연합회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인데 한번 우리 이광재 후보님이 국회에 입성하시면은 그러면 정치력을 가지고 잘 부탁드리고 이게 임대료에 이제 우리 이광재 후보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재산세뿐만이 아닙니다. 예, 임대료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거의 그것에 대한 부가세, 그리고 심지어는 수선 유지비도 달립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요 부분도 거기는 이제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는 많이 차이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것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하는 기간을 오래 갖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10년 공공임대가 딱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자꾸 또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또 이사 가야 되고 이런 걸 좀 피하고 한 10년 정도 내가 이걸 살면은 이거 내 집이구나. 사시는 분이 아마
10년 임대 들어오신 분은 다 이게 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 이게 언제가 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세나 이런 아까 토지소득세나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서 같은 거는 이건 집주인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면서 내 집이라고 생각했지 이걸 내가 언제가 나갈 거라고 생각한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득일을 저는 이 세금의 기산일, 그러니까 산정 시점으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법을 좀 고쳐야 될 거는 우리가 A동에서 B동으로 이사 가는데 그 똑같은 평형수인데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B동으로 이사를 못 가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어떻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할 때도 적어도 임대 아파트에 10년 이상 산 분에 대해서 이게 세금 혜택 공제를 안 준다는 거는 아니 일반 주택도 우리가 10년이면 그 혜택을 공제를 주는데 그건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1호 법안을 만들어내서 이건 반드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후보님의 적인데 혹시 뭐 더 추가 설명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저는 그 개원하면 이거는 그 법안이 그렇게 긴 법안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그 전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도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은 즉시 발의를 할 예정인데 이거는 여야 공동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통과 가능성이 저는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국회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게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법률 이런 걸 이제 상임위로 넘어오게 되면 심의하는 분들이 이제 수석 전문, 입법고시를 본 보통 고시를 본 그런 분들이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무총장이 물론 의장님이 수석 전문위원까지를 인사를 하고 그 밑에 인사는 제가 한참 인사를 하다가 12월 말까지 인사를 하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유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병관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이 그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하고 김병관이 열심히 노력한 이후에 검토 보고서가 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회 사무총장을 한 경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는 건데 이거는 약 10만 세대나 여러 국회의원들을 여야를 제가 함께 하자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제가 해내려고 합니다. 해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 시간도 이제 후보자가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님이 토론에 불참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주민들께서는 이게 법률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국회 내에서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자,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후보님이 당선돼서 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년 후에 2년도 채 안 돼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뭐 어쨌든 개인의 입장이니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은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지금 21대 회기 동안에 계속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폐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남시 공공임대 총연합회장이신 우리 서정호 회장님께서 안철수 현 국회의원님께 이 법안은 폐기시키고 새로 발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실현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이 필요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국회 법률안이 어떻게 통과되는 게 가장 좋은지 우리 워낙 국정 경험이 많으시고 국회 사무총장님까지 지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민들께 알기 쉽게 정말 그렇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법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먼저 국회의원이 10명의 동의를 받거든요. 10명의 동의를 받는데
이게 해당 상임위, 이번에는 소득세법의 기재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려면 기재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 중에 상당히 상위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양당 원내대표 또는 양당 정책의장이 참여하는 두 사람을 뭐 3당이 되면 좋죠. 그 3당이 되면 그 정책의장을 기본 포스트로 해놓고 그다음에 기재위원장하고 기재위 여야 간사의 서명을 받는 게 제일 법안 통과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할 때 일단 좋은 멤버들이 발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을 듣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기획재정부 부총리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제실장이나 이걸 통하기 때문에 제가 기재위에 오래 있었거든요. 주로 저는 경제부처 관련된 상임위에 오래 있었는데 그거는 정부 부처를 통과할 때는 역시 기재위를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법안을 내면 좋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라는 거를 저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라는 걸 추진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0만 세대니까 아까 보면은 성남, 화성, 수원, 강남, 파주, 운정, 세종시, 광주, 전남 이렇게 해당되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모을수록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될수록 이게 통과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그것까지 다 모아서 발의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 거죠. 공청회를 해 나가면 저는 훨씬 쉽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직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막대한 예산을 갔는데 마치 힘이 물론 힘도 있어야 되는데 밑에 사무관하고 이 서기관들을 다 설득을 한 다음에 장관한테 얘기를 해야 일이 잘 되지 장관한테 먼저부터 가서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먼저 이 실무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거를 동시에 하고 법안을 내고 그리고 공청회 할 때쯤 되면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숙성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좀 더 법안이 좀 속도감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 국회 구성이 잘 돼야죠. 그러면 연말 정도는 보통 이게 세법을 한꺼번에 일찍 하지 않거든요. 보통 세법은 내년도 예산안과 맞물려 가지고 세금의 수요 예측 이런 걸 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연말 전에 우리가 하게 되면 또 한번 공청회도 하고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대대적으로 다뤄야죠. 모든 곳에서 한편으로는 국토부에서는 LH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한편으로는 LH의 문제 제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재위에서 법률 심사를 같이 해나가면은 대략 정기국회 정도의 타결이 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행정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표 발의하신 분이 없는 법률안, 그걸 주도하실 분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는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될 그런 실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법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표 발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처리되는 강도가 다르죠. 결국은 대표 발의자가 누구냐가 이 법안의 대략 그 생명력을 거의 상당 부분 좌우한다고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후보님 뭐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국회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까지 시위도 해야 되고 여기 용산 또 가서 앞에 시위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실종의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 1호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걸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요걸 저희 방에 전담을 한 명 둬서 요 전 과정을 우리 대책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겠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을 믿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치인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전 과정이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어디쯤 우리 과제가 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이 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때그때 알려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치 실종 상태를 이 무기력한 정치 상황을 타개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국 LH 중소형 신명 공공임대 연합회와 성남시 공공임대 총연합회가 준비한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토론회는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전국 LH 중소형 신명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 주민들께 추가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분당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초청 대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